우리 반려견을 호텔링에 맡길 때 보호자님들께서는 호텔링 서비스는 반려견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잘 지내게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호텔링에 맡길 때 참고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호텔링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 그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지만 제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호텔링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일전에 반려견 유치원에 대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고 그곳에서 호텔링 서비스도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호텔링에 대해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호텔링이라 함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안전한 시설. 둘, 원활한 활동시간 보장. 셋, 시설의 위생관리와 시설 공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훑어봐야겠죠. 먼저 하나, 안전한 시설. 안전한 시설이란 우리 반려견이 우연이라도 탈출하거나 다칠 위험이 없는 시설 구조,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혼자만의 안정적인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리된 휴식 공간 확보를 말합니다. 여러 마리의 이용견들을 한 공간에 두고 함께 재운다거나 반려견이 점프를 했을 때 충분히 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에 반려견을 둔다면 당연히 그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시설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 갖추어진 호텔링 업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둘, 원활한 활동시간 보장. 호텔링 기간 동안에 우리 반려견이 언제나 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는 건 솔직히 좀 과한 바람일 수 있어요. 그곳이 굉장히 넓고 호텔링 비용도 많이 받으며 호텔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해야겠지만 웬만해선 이 호텔링 서비스를 유치원이나 애견 카페, 애견 운동장에서 서비스를 병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반려견의 자유로운 활동 시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1일에 2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향이 맞지 않는 다른 이용견들과 우리 반려견이 같이 함께 그 활동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 반려견은 그 활동 시간을 마음껏 편안하게 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활한 활동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반려견이 충분히 원활하게 활동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묶어서 활동 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제가 호텔링 관련 업무를 보면서 이 성향별 활동 시간 보장은 정말 호텔링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셋, 시설의 위생관리와 시설 공개입니다. 당연히 우리 반려견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는 이 공간은 아주 위생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오물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그런 공간에 우리 반려견을 재워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느 정도로 위생적이어야 하냐? 보호자에게 공개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호텔링을 맡기려고 할 때 꼭 피해야 하는 업체가 있어요. 바로 호텔링을 맡기기로 이미 확정을 한 보호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공간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예요. SNS를 통해서만, 사진을 통해서만 그 공간을 보여주거나 직접적인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 공간이 위생적이지 않거나 반려견을 돌보기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낯선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미 호텔링 중인 반려견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어서요. 이런 핑계로 호텔링 공간을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을 텐데 아무리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개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이 보호자가 없이 혼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휴식할 공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필요 이상의 제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에 오점이 있다면 그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호텔링 업체가 없다면 차라리 가까운 가정 펫시터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려견을 호텔링에 맡길 때 보호자님들께서는 호텔링 서비스는 반려견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잘 지내게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텔링 서비스는 그냥 우리 반려견을 재워주고 필요로 하는 활동 시간을 보장해주고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해주는 서비스 정도일 뿐이에요. 그 호텔링 업체에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훈련사, 수의사 이런 분들이 있다 해도 그 호텔링을 이용하는 모든 반려견들이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는 애정 중독 상태의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보호자가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주눅 들어버리는 애정 중독에 걸린 반려견들 중에는 이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밥을 줘도 몇 날 며칠이고 먹지 않는 반려견들이 있고 심지어 이틀 3일 동안 물도 한
한 모금 안 먹는 반려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직원들이 아무리 잘 보살펴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도 호텔링이 맡겨진 기간 동안에 신뢰를 얻어서 밥을 잘 먹게 하고 물을 잘 먹게 하는 관리,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애정 중독 때문에 낯선 공간에서 주눅이 들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제가 반려견 유치원에서 일할 당시에 우리들을 의심하는 보호자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호텔링에 맡겨져서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고 활동 시간조차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그런 반려견들을 보면 당연히 직원들은 반려견을 웬만하면 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도록 도우려고 막 이것저것 해요. 하지만 애정 중독으로 인해 사회성 결핍이 있는 반려견들은 대개 낯선 사람에게 입지를 보입니다. 나름대로 낯선 공간에서 주눅이 드니까 방어적인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호텔링이 끝나고 보호자가 반려견을 데리러 와서 집으로 가게 되겠죠. 진짜 문제는 이렇게 호텔링이 끝나고 반려견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터지게 됩니다. 반려견이 이제야 편안한 집에 왔으니 그동안 마음껏 먹지 못했던 밥을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고 물을 미친 듯이 먹어요. 바로 이런 반려견들의 모습을 보고 보호자님들이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사전에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애를 어떻게 돌봤길래 집에 오자마자 밥을 허겁지겁 먹고 물을 한 대접을 마시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거죠. 자, 반려견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아플 가능성이 있는 건강 상태라면, 그리고 반려견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너무 의존하는 반려견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링 업체에 호텔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가정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기는 걸 훨씬 추천해드려요. 물론 이마저도 입질이 있다면 맡길 수 없겠지만, 또는 우리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 펫시터를 고용해서 내가 집에 없는 며칠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만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주고 물을 좀 교체해주고 배변 패드도 교체해주고 뭐 조금 놀아주다가 가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걸 훨씬 더 권장해드립니다. 호텔링보다 보호자가 없어도 몇 날 며칠을 익숙한 집에 있는 걸 훨씬 편안해하는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애정 중독 상태의 반려견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애정 중독, 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라면 그걸 우리 반려견은 나만 바라봐 라면서 즐길 게 아니라 반려견이 씩씩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게끔 교육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펫시터에게 맡기거나 호텔링을 맡기거나 뭐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 반려견이 좀 더 의연하게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반려견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애정 중독 상태인 반려견들이 호텔링에 들어오면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혼자 주눅 들어서 낯선 공간에서 믿음을 주려고 옆에서 노력하는 사람조차 의심하며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숨만 쉬며 눈만 깜빡이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우울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감이 전염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골치가 아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좋은 호텔링의 3가지 요소를 참고하시면서 호텔링 이용 시에 그곳의 직원분들을 존중하고 비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는 보호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